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는 임플란트 한 병원이 이미 문을 닫아버렸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 심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치과가 우후죽순 생기고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최근에 폐업하는 치과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불문율처럼 여겨졌던 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 심었던 병원에 가서 AS를 하는 게 룰이었거든요. 그래서 치과사들 사이에서도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시면 그거는 그 치과 가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저희끼리의 일종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병원이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 치과에 다시는 가기 싫어서 저희 병원에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테니 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심었던 병원에 가야 그 AS 정책에 따라서 비용적인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포기하고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재수술까지 가신 케이스인데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플란트 주의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에 다 세균 때문이에요. 이 세균은 위생 관리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철물의 설계 자체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너무 밥 먹을 때마다 끼니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환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임플란트 심은 치과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을 실은 갔어요. 이 임플란트가 어떤 병원을 갔는데 잇몸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녔던 치과를 가라고 하는데 그 치과가 없어졌어요. 근데 갔던 병원에서는 이거 본인은 못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입에서 안 좋은 냄새는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세요.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금속이잖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주변에 잇몸뼈가 요만큼 절반 이상이 녹아도 아프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다만 냄새만 날 뿐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이렇게 이제 녹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임플란트의 구조를 보면 이 안쪽에 뾰족뾰족하게 있는 픽스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은 뼈랑 유착이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바깥쪽으로 노출이 돼서 세균이 부착을 하기 시작하면 뼈도 잘 붙지만 세균도 살기 좋은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미 세균 집락이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철물이 보면은 이게 세멘 타입인데, 그러니까 위에 임플란트랑 이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이 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타입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SCRP 타입인데, 이제 그렇게 해야 환자분들이 여기에 음식물이 낀다 그럴 때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머리 부분을 갖다가 AS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타입을 선호를 해요. anyway, 이제 이 환자분은 입에서 냄새도 나고 주변이 자꾸 음식물도 끼고 계속 잇몸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근본적인 치료를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기존 병원을 없어졌으니까 뭐 그쪽 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환자분께 이거는 조금 제가 해드리는데 이제 저희랑 열심히 잇몸 관리하면서 좀 써보시죠 라고 했는데, 여기를 제거를 해봤더니 이제 기존에 이제 어버트먼트 지대주가 있고 이 주변이 완전히 세균 집락으로 해서 고름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뼈가 녹고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냄새도 나고 피도 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 뒤쪽도 잇몸이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일단은 요거를 제거를 하기로 했어요. 자, 발치 즉시 임플란트도 되게 요새는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임플란트도 염증을 제거하고 남은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발풀 즉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해주는 그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한 번에 끝내버린 거죠. 자, 이거를 제거를 했더니 지저분하죠. 요 안에 있는 거를 갖다 통으로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를 한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픽스처 제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요 안에 이제 픽스처를 갖다가 요렇게 제거를 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뼈에다
고정력을 얻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력을 얻고 뼈 이식을 하고 닫아준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을 치고 이렇게 이제 꿰매 놓으면은 환자분은 냄새가 안 나서 이제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잇몸이 열렸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청소는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치아를 청소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제거하고 재수술을 했고, 뒤쪽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취된 김에 이제 발치를 했더니 사랑니도 엄청 지저분하죠. 지저분한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잇몸이 벌써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랑니는 발치가 됐고, 염증 제거하고 임플란트 들어가고 이쪽에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묻어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반에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 3개월 뒤에 요 위에를 연결하는 2차 수술을 하는 거예요. 2차 수술. 그리고 임플란트 고정력이 괜찮아서 본을 떠가지고 이제 위에 보철물을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죠. 보철물을 해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주요하게 볼 거는 염증으로 인발브가 돼서 요 픽스처 상방이 요 위에 노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원한 초반에 임플란트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요 픽스처를 이 뼈 레벨에 딱 맞춰서 심는 걸 선호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 위에 보철물 작업할 때 뼈에 깊이 심으면 위에 보철물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조금 깊게 심는 거를 선호해요. 여기는 임플란트 염증이 이렇게 인발브가 됐죠. 지금 제가 완성해드린 보철물을 보면 뼈 레벨 하방에 픽스처가 저 깊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 음식물이 끼거나 뭔가 세균적인 이슈가 있어도 이 픽스처, 세균이 달라붙기 좋은 요 픽스처가 노출이 되는 거는 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깊숙이 식립하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자, 요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을 잘 해드렸더니 요 반대편도 조금 냄새나고 안 좋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요 주변 치아도 잇몸 치료, 잇몸 수술을 하면서 여기도 좀 깊숙하게 임플란트 식립을 이렇게 해드렸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됐던 임플란트 염증이 있었던 부분이 깨끗한 임플란트로 복원이 됐고, 뒤쪽에 지저분했던 사랑니도 발치가 됐고, 이 뒤에 중간에 있던 잇몸 염증 있는 지저분한 부위도 잇몸 수술을 통해 깨끗이 했기 때문에 환자분 입에서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하셨고, 자,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임플란트 주위염인데 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임플란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간단하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뼈 속에 임플란트 픽스처가 이 뾰족하게 이 보이는 몇 밀리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뼈 속에 있는 구조가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어버트먼트가 있어요. 어버트먼트 지대주가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 안쪽에 어떻게 보면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나사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나사가 고정이 되고 이 주변에 이렇게 크라운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픽스처는 반드시 뼈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뼈 아래. 그쵸? 뼈랑 유착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단단한 힘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교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 음식물이 낀다고 하면은 세균들이 이 틈을 타고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이 틈을 타고 따라 내려가서 이제 잇몸의 염증이 여기에 이제 한번 인발브가 되기 시작하면 이 임플란트 표면이 세균들이 진락이 형성이 되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게 임플란트 주위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중요한 거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세균적인 문제가 없어야 돼요. 세균적인 문제 때문에 뼈가 녹는 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니까. 그래서 세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음식물 끼는 거 최소화해야 돼요. 음식물 끼는 게 최소한 없어야 되고, 이제 이미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 식립을 잘 해야 되고, 임플란트 식립을 잘 한다는 거는 수술을 잘 한다는 거예요. 수술이 잘 돼야 되고, 그 상부에 보철물,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그것도 오케이 돼야 돼. 그 다음에 환자의 위생관리가 잘 돼야 된다. 환자의 위생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치실을 쓸 수도 있겠고, 치간 칫솔을 쓸 수도 있겠고, 워터픽 같은
뭐 위생용품을 어떤 거를 써서라도 사이에 음식물 끼는 거를 갖다 최대한 방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플러스로 치과의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주변이 뼈가 녹아도 모르는 거예요. 안 아파요. 왜냐면 쇳덩이잖아요. 티타늄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치과 검진에서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낄 때 그거를 끼지 않게끔 보철물을 AS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윗부분에 나사구멍을 형성을 해서 여기를 나사를 뺐다 꼈다 해서 위에를 분리할 수 있는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SCRP 타입의 보철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찾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수술부터 잘 돼야 돼요. 수술 오케이 되고 보철물 디자인 오케이 됐으면 환자 본인의 노력, 위생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치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가서 음식물이 끼는 거에 대해서 AS를 받으셔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안에 임플란트가 있다고 하시면 아마 이번 케이스가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